킬로칼로리밖에 안 돼. 네. 되게 확실한 거 같아. 칼로리라 그랬더니 킬로칼로리 그랬어. 킬로칼로리. 오늘은 이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 국가 질문에서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답들을 못해가지고 쌤 너무 어려워요. 아,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시지만 정말 제자가 면접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동우. 현서가 무지 잘하고 있고 동근이도 잘한다는 소문이 들어가고 주소도 한 분밖에 안 했는데 오늘 매우 잘하고 있다는 그 소문들이 있어. 당분간 좀 분발해. 자, 그러면 특강을 하기 전에 승호의 질문 하나 해결하고 가도록 할게. 자, 승호는 자소서에 회전 관성이라는 걸 썼어요. 회전 관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관성하면 어떤 게 관성이지? 관성하면 뭐가 관성이야? 성질이지. 자, 얘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알짜임이 0일 때, 또는 작용에 하는 0일 때지 알짜임이 0일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때 관성의 척도가 되는 게 있었어. 관성의 척도를 뭐라고 하지? 관성의 척도. 관성이 크다 작다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관성이 크다 작다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관성이 크다 작다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물체 무게는 아니고 질량. 그렇지, 질량이 관성의 척도.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크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관성이 작게 나타나. 자, 그렇다면 회전하는 물체에서 나타나는 관성의 척도를 회전 관성이라고 해. 물론 질량이 관계에 자, 정현이는 똥쟁인데 우리 동근이는 코쟁이야.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 큰 역기가 있어. 보통 역기 봉 하나에 무게가 10kg짜리지. 20. 봉이 10kg짜리야. 봉무게 20kg. 봉무게 20kg 아니에요? 몸무게 아니, 봉무게가 20kg. 20kg나 돼? 나왜 그걸 부쩍부쩍 들지? 그러니까 그 10kg 아니야? 20kg. 요즘 20kg. 20kg야? 봉무게 맞아? 10kg. 아니, 너 10kg짜리 들었지? 나도 10kg짜리 든 거 같은데? 무게가 있나? 너는 몸무게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 좀 낫다. 아니 그 벤치프레스 할 때도 너 벤치프레스도 해? 옛날에 했었는데 누워서? 아빠랑 했었는데 와, 몇 나왔어? 별로 50kg 들겠는데? 근데 데드리프트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데드리프트 같은 데다가 그거 왜 벤치프레스지.
왜 베드에서 해? 벤치에서 하지? 선생님 재미없어요. 아. 자, 그러면 자, 이 여기 봉이 있어. 10kg짜리라고 하자. 막 돌려봐. 그 느낌이 있어. 느낌을 생각해봐. 근데 20kg짜리를 들었어. 막 돌릴 거야. 어떤 경우가 더 잘 돌아가? 21로. 21로. 20이 더 잘 돌아가? 전 21로 돌아가요. 너 돌려봤어? 네가 20kg 어떻게 들어? 5kg도 못 들겠는데. 자, 어떤 경우가 더 잘 돌아가? 처음에 돌리기 쉬워. 10kg짜리가 쉽게 같은 길이가 또 있을 때. 하지만 한번 일단 돌린 다음에 멈추기 어려운 건 누구야? 10kg가 멈추기 어려워, 20kg가 멈추기 어려워? 20kg가 멈추기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회전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돌릴 때 안 돌아가면 성질이 강하고 일단 돌아가면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10kg 끝에다가 10kg를 더 달았어. 끝에다가 양 끝에다가. 그걸 돌려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 공을 돌릴 때보다 어때? 훨씬 더 무겁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어. 자, 자기 책상 위에 있는 펜을 한번 들어봐. 가운데를 잡아. 흔들어봐. 이 느낌을 기억해야 돼. 아시죠?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승용아? 이렇게 흔들어봐. 자, 이번에는 끝을 잡고 흔들어. 어떤 경우가 손에 느끼는 부담이 더 크지? 끝에 잡을 때. 끝에 잡을 때가 손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지? 자, 질량이 같은 질량이더라도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회전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회전 관성을 나중에 기호로 쓸 때 일반적으로 형태가 이래 질량 곱하기 얼의 제곱. 이 얼이라는 것은 회전축 대 수직거리라는 뜻이야. 이거에 비례하는 꼴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물체 형태에 따라 여기 나오는 개수가 다 달라. 오케이? 이게 회전관성이야. 수모 회전관성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관성의 척도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빛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데 우리 뭘 이야기해 볼까? 이런 걸 얘기해 보자. 물체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체를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물체를 볼 수 있게 돼. 자, 물체를 보게 될 때 어떤 방식 두 가지가 있을까? 물체에 직접 빛이 나와서 그렇지. 그런 경우 우리는 광원을 보는 경우야. 물체 자체가 광원이야. 자, 눈은 부시겠지만 태양을 볼 때, 오케이? 전등을 볼 때, 별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광원을 보는 경우야.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지?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경우. 자, 반사되는 빛을 보는 때 이것을 우리 물체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물체를 본다라고 얘기. 자, 그런데 말이야. 근데 반사된다라는 것.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식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식별하니? 물체에서 무슨 색이 반사되는 그 빛의 색깔만 보는 거야. 준서 옷이 까맣네. 왜 까말까? 다 반사되지 않았어? 다 반사됐어. 다 반사됐어. 선생님 마음이 하얗네. 왜? 다 흡수요.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그래서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해서,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해서. 승용이 빤스가 네? 빨간색이네. 아 이거 네? 왜 빨간색이지? 빨간색 네. 빨간색만 반사해서. 승진이 피부 색깔이 누러네? 얘는 두 가지가 있어. 노란색을 반사할 수도 있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반사할 수도 있어. 아무튼 이 반사된다는데 반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정반사가 있어. 정반사는 어떤 반사? 정반사라고 하지? 입사하고 자, 입사관과 반사관은 같은 건 반사 법칙에 의해서 원래 같아야 되고요. 자, 정반사라고 하는 것은 입사광선들이 서로 나란할 때 반사광선도 나란하면 걔는 정반사예요. 입사하고 반사하고 입사광선들과 반사광선들이 나란하다고 하냐? 네. 이 부분이 너네가 코로나 직방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자, 거짓말. 지안아, 너는 전에 물리온할 때 했잖아. 그러네요. 자, 한편. 자, 남반사라는 반사는 여기서 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승진 하나밖에 없구나. 승리야. 장군의 역사를 기리는 선생님 속이 얼마나 탔는지 알겠지. 옛날 저 리드미컬한 애를 바라보느라고 그래도 좀 많이 정상화됐어. 연습할 때 대답 잘해. 똘똘한 개새끼가. 자, 남반사라는 것은 어떤 게 남반사야? 입사가 광선. 나란한데 반사광선은 안 나란하지 않은 경우야. 반사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각각 부분에 대해서 반사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제각각으로 반사돼 버리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남반사라고. 우리가 물체를 동근이를 봐봐. 어디 있는 사람도 다 동근이 보일 거야, 그치? 동근의 빛을 남반사시키고 있어. 피부가 되게 거칠거칠한 아이지. 자, 만약에 뺀질뺀질한다면 한쪽 방향에서밖에 안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남반사라고 하고, 남편 빛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 자, 빛의 3요소. 빛의 3요소는 뭐야? 레드 블루. 자, 얼지 비가 되지. 얼은 뭐야? 레드 지는 그린 비는 블루.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란색이 빛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의 합성도 기억하셔야 될 거야, 그치? 자, 만약에 얼 더하기 지가 됐대. 그럼 얘 뭐가 되지? 노란색이 되겠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어. 자, 승진이는 노랗대. 노라면 바나나야. 승진이 동족에게 빛을 비춰보일 거야. 바나나에게 빛을 비춰줘. 노란 빛을 비췄어.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빨간색에 빛을 비췄어. 바나나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 빨간색으로 보이겠지. 왜?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또는 노란색 자체를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빨간 빛밖에 안 들어가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자, 승진이에게 파란색 빛을 비춰줬대. 뭐가 되지? 검은색이요. 검은색이 됐어? 왜? 반사하는 빛. 반사하는 빛이 없어서 그래.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보자. 빨간색 더하기 청색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보라색. 에? 바이올렛. 에? 에? 자홍이 되지. 마젠나. 자홍색이 되나? 마젠나요. 마젠나. 마젠나. 자홍색이 되버리는 거야. 자,
이 자홍색, 승용이 빤스 색깔에 가까운 색인데 승용이의 빤스에게 자홍색 빛 대신에 파란색 빛을 비춰줘. 그럼 무슨 색으로 보여? 파란색. 빨간색으로 비춰보면 돼지고기가 안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홍색은 저 색이 아니고 약간 야리꼬리한 빨간색, 약간 야리꼬리한 느낌의 빨간색이야. 자, 저 색은 크림슨. 크림슨이 뭐야? 똑같은 색. 크림을 섞은 듯한 버건디. 그런가? 저 버건디에 가까운. 버건디도 좀 그렇잖아. 포도주는 아씨. 초록색. 그래도 동복보다는 나아. 네. 동복보다는 나아. 중국이요. 오늘 주환이가 동복 입고 왔는데 아유 불만하더라. 그거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 쪽팔리던데 입고 다니는. 저 일어나서 수업해. 오케이. 이건 되나? 싫어. 카메라 보고 그걸 입고 있으니까 따뜻한. 몸이 추워.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G 더하기 B를 해봤어. 자 무슨 색으로 보이지? 청록색, 사이언으로 보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 영상 장치들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생기 후에 영상 장치에 대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핸드폰을 휴대용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 보면 승우가 있지. 확대해 보면 색깔이 어떻게 보여? RGB가 하얀 바탕에 생긴단 말이야. 이 녀석들이 RGB가 자 밝기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천연색을 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성입니다.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네. 선생님 친구 중에 아주 절친이 있는데 집이 근처라서 되게 엄청 친했던 친구 녀석인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부천에 살고 있어. 그리고 지난주에 만나갖고 횟집에서 소주를 먹었구나 학교에다가. 그래서 막 얘기하고 옛날 얘기 막 하는데 막 하다가 이 기억이 나면 하지마 지안아 철 좀 들어라 이 집에. 아 진짜 차에 들었어요. 엄마는 걱정이 큰데 저거는 아무 걱정 없이 이러고 있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런 걸 얘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어. 세계 최초야. 요즘 LCD나 LED 기술들이 우리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LED는 LCD에서 변형된 거거든. 앞에 액정이 있었는데 액정을 치워버리고 자 그 녀석을 뭘로 표현한 거야? 직접 LED 색깔로 표현해서 요즘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학교 다닐 때 개발했던 게 있어. 백라이트 기술이라고 해. 백라이트는 LCD 뒷면에 LED 깔아놓고 그걸 빛을 주는 건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LED가 크기가 되게 컸거든. LED 크기가 이거보다 조금 작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기술에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백라이트에 대한 원초 기술을 제안을 했어. 삼성에.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만약에 그때 특허를 냈다면 이 친구는 거의 세계적인 가수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유기물 방막 다이오드지. 유기물 방막 다이오드에서 이게 아몰레드야. 올레드. 우리 핸드폰 요즘 거의 다 올레드거든. 유기물 방막 다이오드인데 이 올레드 기술을 나오지도 않았을 때 유기물 방막에서 빛이 방출한다는 것을 예견을 했어. 예견한 게 대학원 다닐 때 실험실에서 그거와 관계된 실험했던 선배가 있거든. 다른 용도로. 근데 구조상, 에너지상 빛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야. 전극을 가해주면 빛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예견을 했어. 근데 특허를 안 냈어. 대박이지. 그 백라이트 기술은 특허 냈으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걔한테 특허 한 20년 정도를 특허를 냈었어요. 특허비. 성대부자 됐겠지. 놓쳐버렸지. 자, 아무튼 빛의 3요소 합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에 셀로판지 같은 걸 쓸 때가 있어. 셀로판지는 색깔이 있는 투명한 비닐 비슷한 거지. 자, 얘네들은 반투성막이야. 얘는 생물학적으로는 반투성막이야. 알고 있지? 상투 현상을 실험할 때 쓰는 게 셀로판지야. 자, 이 반투막으로 쓰이는 이 셀로판지는 자, 색깔이 이런 특성을 갖게 돼. 자, 자기가 띄고 있는 색깔의 빛만을 통과시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3단계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다. 영재 문제 비슷한 거 있었지, 그치 성현아? 네. 이 형성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 아 그거 싫어요. 싫어요? 네, 있었어요. 걔도 너 싫대요. 고맙습니다. 땡큐 보자이 맞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거를 살펴보니까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이게 하나로 때려주면 다 뒤보고 나를 봐야지. 이틀가세 가디건들 안 써요. 뭐를? 가디건이요. 가디건? 추워? 그건 아니잖아. 추우면 에어컨 키자. 자, 그러면 거울들을 한번 살펴보자. 거울이라는 장치는 빛을 반사하는 장치야. 먼저 평면 거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거울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자, 우리가 거울면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울면을 통해서 인식해 보는데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자, 이 빛을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빛을 눈을 통해서 거울에서 반사시킨 빛을 보기로 했어. 그러면 맨 위에서 나오는 빛은 자, 삼지사방으로 다 뻗어나가겠지. 그 중에 두 개만 한번 볼까? 자, 거울을 향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빛은 반사돼서 그대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가는 빛은 대충 중간쯤 위치에서 자, 이렇게 간 빛이 곡선에서 반사 법칙을 만족하니까 같은 각도로 눈으로 반사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디서 온다고 느끼지? 자기 자신의 연장선에서 온다라고 느끼지. 자, 한편 아래서 나온 빛은 역시 모든 방향으로 다 뻗어나가게 수직하게 간 녀석은 반사돼서 똑바로 나가고. 자, 그 다음 아이는 대충 두 녀석의 절반보다 약간 아래쪽에 뭘 갖게 해? 법선을 갖게 하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상 광선은 같은 각도로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네, 대충 맞았다라고 하자. 같은 각도. 이때 이 사람은 어디에 빛이 온다고 해? 왜 연장선 향에 빛이 나고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촛불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게 되니? 이렇게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평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자, 산은 어떻게 보입니까? 얘는 크기가 같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단 말이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생기는데 크기가 같아. 똑바로 섰니? 거꾸로 섰니? 똑바로 섰지. 정립. 실제 광선이 모였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지. 허상이 생겼다라고.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책 일부 책에서는 좌우가 바뀐 크기가 같은 정립
허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좌우라는 표현은 요즘 안 쓰고요. 뒤가 바뀌어도 써야 돼요. 앞뒤가 바뀐 정립 허상이 생겼다라고 해. 내가 이렇게 써 있으면 쟤는 나를 보고 서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앞뒤가 바뀐 정립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상세마고 안 치고 있니? 상세마고 면접 한 사람? 네? 상세마고 면접 보는 한 사람 없니? 사무실요? 또 전신고를 물어보셨겠네? 네? 전신고를 물어보셨겠네? 무슨 거? 전신고. 네. 전신고울로 180인 사람이 거울을 보면 얼마큼의 거울이 필요하지? 180을 했어요? 바보시기. 저는 180이 안 돼가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야지. 180이라고 했대요. 바보시기. 몇 시키면 안 돼요? 몇 필요해요? 뭐라고? 지금 설명하시지 않아요? 자, 옛날에 지훈의 모습을 소환해서 한번 보자. 네? 옛날에 강지훈의 모습을 소환해서 볼게요. 진짜 난쟁이였지. 그래 시험 처음. 강지훈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강지훈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실제 이랬어요. 싸가지를 그냥. 뭐야? 진짜 써있어. 자, 이렇게 생겼었어요. 똑같이, 그치? 네. 코예요? 완전 똑같아요. 얘 코는 낫다. 비슷해. 이제 이렇게하다요. 진짜 이랬어. 비슷해. 근데 쉬는 시간마다 먹이를 꺼내 먹었지. 수업 중에도 막 밥 꺼내 먹고 막 이랬어. 배고프다. 아 진짜요? 그랬잖아. 저쪽에서 하는데. 저희만이 아니라서. 다음 주에 미친놈인 거 같겠어. 너네 반 아니어서 모르니? 네. 승진이 알지? 그냥 알파원이. 넌 쟤도 모르겠다. 넌 180? 자. 이 사람의 키는 H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사람은 그냥 거의 평면구조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 사람은 거의 평면구조.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머리 끝을 쳐다볼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자기 눈으로부터 자 머리 끝까지 사이의 거리의 절반 정도로 보면 돼. 이때 눈으로부터 머리 끝까지의 높이를 H1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시선 방향으로부터 얼마큼의 높이를 바라보면 되죠? 2분의 H1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발끝에서 눈까지의 거리를 H2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서 나온 빛은 대충 절반의 위치에 곡선을 갖게 돼서 발끝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 거울의 어느 쪽 아래 부분을 보면 돼? 얼마큼? 2분의 H2만큼의 아래쪽을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거울의 전체 높이는 얼마면 돼? 2분의 1에 H1 더하기 H2가 되니까 자기 키에 얼마면 돼? 절반. 그럼 동문아 얼마의 길이가 필요하지? 90cm. 근데 왜 옷가게에는 거울이 그렇게 클까? 옷가게는 저지고 굉장히 크잖아. 맞아요. 왜 그렇지? 제 키만은 키 크고 예뻐 보이려고.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그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크잖아. 근데 사람마다 애들 또 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야? 서정은 올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양하게 갖다 놓을 필요 없이 그냥 통으로 갖다 놓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전신거울이라는 거울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구명거울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명거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구명거울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거울은, 자, 이야기 중심 되는 거울은 오목거울이야. 오목거울의 특징을 말로 설명해 드리면, 얘는 구면의 일부가 반사면인 게 구명거울인데, 구면의 안쪽 면이 반사면이면 오목거울이야. 얘는 빛을 주면 빛이 어떻게 되니? 모아져. 그래서 한 점의 빛이 모아지는데 그 점을 뭐라고 부르지? 초점이라고 부르고 있지. 초점이야. 자, 그러면 자, 오목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 6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록해 두자. 아시겠죠? 그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왜? 여러분들 생기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2학기 부분에 친절한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써주셨어. 응? 야,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속상한 친구들이 많더라. 세특이 한 줄도 안 넣고. 성의껏 써주면은 면접 볼 때 좀 힘들 텐데. 자기는 안 했는데 막 써준 선생님들도 많으시지. 추석기를 제작한 적이 없는데. 아니 진짜. 뭐 했다고? 추석기를 제작한 적이 없는데. 추석이? 네. 수석기를 제작했어? 아니? 완전 제작한 적이 없어. 너무 신중하신가 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착하시니. 그러니까요. 니네 잘 되라고 막 이것저것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주시잖아. 그래서 2단계 면접을 하는 거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진입 파악하려고. 그래서 한 줄 두 줄 써내는 게 한 줄. 근데 그거는 물어볼 게 없어. 뭘 안 줘? 그럼 진짜 뭐 아는 거 같잖아. 아마 동근이나 준서는 생기부 뭐 무시무시할걸? 아까 스노도 보니까 막 생기부 무시무시하던데. 왜요? 학교에서는 족발 날리던 친구라는 얘기지. 예원이도 생기부 장난 아니지? 곽 선생님 신돌선 선생님인가 그랬지?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써주실 텐데 영재교육에 좀 관심이 되게 많으셔갖고. 자, 그러면 오목거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거울. 자, 얘의 첫 번째. 얘는 그림이 삑사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삑사리가 나더라도. 자, 이쪽에 구명거울이 있어. 자, 구명거울이 있는데 이 구명거울은 자, 뭐가 존재하냐면 초점이 존재해. 그리고 초점거리 두 배만큼 되는 곳에 구의 중심이 있어. 센터야. 구의 중심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구명 반지름의 2분의 1이 초점거리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성현아, 저거 실장님 상담하고. 그래요? 실장님, 제가 요즘 잠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올까요? 빨리 상담하고. 쌤, 저 화장실. 자고 오면 잠이 안 너도 갔다 와. 저 손이 너무 끈적거리는데 화장실 다녀요. 아니, 좀 참아. 가디건 좀. 네. 가디건에 닦아. 자, 빛이 오면 닦기만 해줘. 초점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로 빛이 왔어요. 자,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얘는 다시 또 초점을 지나요. 평행하게 오는 모든 점들이 초점을 지나거든요. 이때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보자. 자, 물체 거리가 있어. 자, 물체 거리는 물체로부터 거울의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지금부터 얘를 A라고 쓸게. 이 A가 자, 무한대이면 자, 상의 거리는 상에서 거울의 중심까지의 거리야. B라고 불러주거든. 이 값이 뭐가 돼?
F가 된대. 크기는 점이 형태로 생긴대. 크기가 0인 자 초점에 자 점으로 상을 내게 합니다. 이게 거리 상이 무한대 있을 때 특성이야. 자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당겨보자. 얘가 접근해 와서 가까이 왔대. 얘가 가까이 왔다. 자 얼마큼 가까이 왔니? 얘만큼 가까이 왔어. 자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거리 2배가 있고 중심이지 여기에 물체가 와. 그러면 얘는 이런 특성이 있어.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뭐가 많을 것 같아? 평행하게 오는 빛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초점을 지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거꾸로 광선 역진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 광선은 자 온대로 거꾸로 보내면 온대로 그대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먼저 초점을 먼저 지나는 빛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반사 후에 어떻게 될까? 평행하게 진행해. 평행하게 진행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알아보자. 자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이 있어. 자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은 쭉 가면 이게 부의 중심을 지나잖아. 그러면 반사할 때 수직하게 들어가거든. 그럼 수직하게 반사되니까 되돌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빛은 이렇게 돌아 나오게 돼. 세광선이 모였네. 모이면 뭐가 되지는 이곳에 뭘 갖게 돼? 상을 갖게 되는 거야. 이곳에 상을 갖게 돼. 이해해? 자, 그래서 점에 있던 아이가 이쪽에 상을 갖게 됐어. 그래서 A가 EF보다 클 때 B는 어디에 생겨? EF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곳에 상을 갖게 되지. 얘는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지. 축소돼.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거꾸로 섰지. 실제 광선이 모여서 생겼어. 그렇지 않아? 실제 광선. 그래서 실상이 생겨. 오케이? 그럼 보자. 무한대에서 점점점 다가오니까 얘는 상이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얘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지? 커지고 있어. 오케이? 자, 더 확인해 볼까? 물체가 초점 거리 2배 위치에 있다. 성현이 아무래도 실장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신교육을 위해서. 그러면은 저 C가 원의 중점이니까 평면거리는 항상 원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평면거리를 항상 원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원이 아니고 구. 지한이 되게 유튜브 출연하고 싶은 거 같아. 내가 구독자 117명이 안 보였어. 저 괜찮아요. 야 수익생길 하고 나왔는데 싶지 않아요. 890명 남았어. 그거 그 조회 시간도 맞춰야지 수익 산출 받는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둘다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지금 뭐 한 200~300시간 된 거 같던데. 와 4,000시간 3000시간이야? 2000시간이던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시에 만족해야 돼? 수익 발생 안 하겠구나. 자 그러면 물체가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평행하게 좋은 광선은 어떻게 돼? 초점을 지나쳐.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자, 얘는 자 이렇게 지나는 상이 많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 있었거든. 자, 초점이 먼저 지나는 광선은 반사후에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는. 그랬더니 여기에 뭘 갖게 돼? 교점을 갖게 됐지. 반사 광선에, 그지? 여기에 상이 생긴 거야. 자, 얘는 A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EF의 위치에 있을 때. B는 어디에 생겼지? EF보다는 B도 EF인 곳에 생겼지. B도 EF인 곳에 생겼어. 얘는 크기가 같아. 자, 돌입 실상이 만들어졌어. 크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자기 자신의 크기가 같아졌다는 얘기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훈아 안녕.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디를 볼까? A가 EF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영역이 있다고 하자. 광선의 엽기 넓이를 생각하면 어디에 상이 생길지 벌써 짐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여기 보면 초점이 있고 초점거리에 두 배인 곳이 있지. 자, 이게 물체가 놓여 있어. 평행하게 들어간 광선은 어떻게 되죠? 자, 초점을 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 있어요.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진행해요. 자, 그래서 얘는 상이 어디에 생기니? 자, 초점거리 두 배, 즉 구심의 바깥쪽에 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더 길어졌지.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 더 커져야 되겠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은 어디에 생겨? EF보다 큰 곳에 생겨. 그리고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긴 거지.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겠지. 맞아요? 점점 커지는 거야. 초점으로 다가갈수록 물체가 얘는 점점 상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 점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 초점 위치의 물체가 놓이게 되는 경우라고 살펴보죠. 초점 위치의 물체가 놓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 봅니다. 자, 초점 위치의 물체가 놓이게 됩니다. 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떻게 돼? 초점을 지나. 자, 그 다음에 구의 중심에서 지나야 되는데 못 지나니까 이렇게 나온 빛은 갔다가 되돌아가. 자, 이때 이 광선과 이 반사 광선과 자, 여기서 반사된 두 광선은 서로 어떻게 나타나니?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도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평행하게 진행하게 될 새는 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상이 무한대로 가버렸다라고 표현해. 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네, 그치? 무한대에서 왔더니 초점에 생기고 초점에 했더니 무한대로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자, 크기가 점점 다가이 올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초점보다 안쪽에 상이 있는 경우, 물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여기 초점이 있고요. 초점거리. 자, 안쪽에 물체가 있고.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떻게 되지? 초점을 지납니다. 또 초점에서 나온 형태로 가는 빛은 반사 후에 평행하게 가야 합니다. 굴절광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났지. 안 만날 때는 어떻게? 연장선을 보내주는 거예요. 연장선. 그랬더니 여기 연장선상에 한 점에 모여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실제 빛이 갈 수 없는 공간에 상이 맺힌 것처럼 보이지? 가짜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확대된 정립 화상이 생깁니다. 자, 이거의 이 거울의 이용은 컴팩트 아니 컴팩트? 엄마가 바르는 거 요즘 남자애들도 바르는 애들이 있던데 뭘 바르는 컴팩트 분 많이 들어본 이 컴팩트 뚜껑을 딱 열면 얼굴이 크게 보여. 구석구석 잘 보이게 확대된 정형 화상을 주거든. 오케이? 거울 속에 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번에는 자 블록 거울을 한번 보자. 블록 거울은 빛을 항상 퍼지게 하는 그런 거울이야. 자, 빛을 퍼지게 하는 거울이고 얘는 초점 대신에 어떤 초점을 가질까? 가짜 초점, 허초점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볼록 렌즈가 있어. 얘는 가짜 초점이 있다. 물체는 아무 위치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이 경우에는 허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사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기로 하죠. 허초점을 향해서 가는 녀석은 자, 반사 후에 어떻게 평행하게 지나가게 합니다. 굴절광선이 안 만났네? 그때 연장선을 보내준 이곳에 뭐가 생겼지? 상이 생기게 돼. 이 상은 역시 빛이 실제로 못 가는 곳이구나, 그치? 그래서 얘는 축소된 정립 호상이 되겠지.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사이드 미러야. 요즘은 앞에 뒤를 보는 실내 거울에 이걸 쓰는 거울들도 있어. 왜? 넓은 지역을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 넓은 지역 보면 뒷면을 볼 때 좀 중요하지. 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써 있어. 옆거울에 뭐라고 써 있지?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음이라고 써 있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라고 하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구명 거울들의 특성들을 다 기억해둬야 돼. 어떤 변화를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렌즈. 자,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야기하는데,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렌즈, 오목 거울과 같아. 자, 볼록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렌즈. 그래서 볼록 거울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얘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지. 볼록 거울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오늘 전부 발표 도움 믿지 마. 이게 마스크 보고 그래. 근데 오늘 마스크 새로 주문했는데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왠지 조만간에. 그래서 선생님 쓰고 다닐 거야. 야, 근데 진짜 놀라운 정보를 오늘 획득했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97점 몇 %가 황체를 갖고 있대. 근데 전 국민에 대해서 약 30 몇 %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했거든. 근데 실제로 병에 코로나에 걸려갖고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60% 정도가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렸던 사람이 걸린 사람의 2배 가량이 된다.
선생님도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걸렸을 수도 있어. 백신 맞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거의 다 걸렸는데 내가 무슨 용관 특별하고 안 걸렸겠니? 그지?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너희들하고 한참같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백신을 맞아가고 그냥 아프지 않고 지나간 정부에서는 백신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맞게 해요. 근데 백신 맞아서 아픈 경우는 뭐예요? 어? 백신 맞아서 아픈 경우는 재수 없는 경우죠. 아,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자, 볼록 렌즈를 한번 보자. 자, 볼록 렌즈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에 렌즈의 축 또는 광축이 있어요. 자, 광축이 있는데 여기 볼록 렌즈가 있다. 자, 볼록 렌즈는 양쪽에 똑같은 지점에 초점을 갖고 있다라고. 양쪽에 똑같은 지점에 초점을 갖고 있다. 초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빛이 무한대인 곳에서 오는데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오면 얘는 불 쪽에 초점을 지납니다. 또 다른 위치로 온 빛도 역시 불 쪽에 초점을 지난다라고. 그래서 얘는 초점에 뭘 갖게 돼? 상을 갖게 돼. 물체 거리가 자, 무한대가 되버리면 상의 거리는 F고 뭘로 나타나?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의 두 배 거리보다 조금 앞쪽으로 오게 된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계속 이동해 온 거예요. 자, 볼록 렌즈가 있어. 초점이고 여기 초점거리 두 배야. 자, 그리고 초점거리 바로 그 바깥쪽에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상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평행하게 입사하면요, 양쪽으로 똑같이 초점이 존재하거든. 같은 거리에 초점을 지납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 있을 수 있어.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불절 후에 평행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 상은 어디에 생기지? 초점거리 두 배보다 가까운 쪽에 상이 생기는 거야. 살펴보니까 점에서 가까이 올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점 어때? 초점에서 멀어지면서 상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아시겠죠? 상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생겼어? EF보다는 작고 F보다 큰 영역에. 자, 얘는 초소네. 돌입 실상이 생겼어. 초소된 돌입 실상이 생겼어. 자, 이번에는 자, 초점거리 두 배 되는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초점거리 두 배 되는 곳에 물체가 있다. 자,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초점을 지나는데 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자, 불 쪽에 평행하게 지낸다.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모이지. 자, 이 모인 이것을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안 섞이나. 상은 어디에 생겼지? 상은 EF인 곳에 나타났지? 자,
EF인 곳에 나타났더니 상은 어디에 생겼어? EF인 위치에 생겼다고 하시죠. 그리고 관계대지문 제법 많이 질문하니까 일목요연하게 기억해둬야 돼.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거 잘 물어보는 거야 주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해. 보통 볼록 거울에서 상의 위치에 따른 물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위치를 표시해 보고 상의 위치와 상의 크기를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EF보다 작고 F보다 큰 영역에 자 물체를 갖다 놓자. 자, 물체가 여기 있어. 자, 평행하게 유사한 광선은 굴절위에 초점을 지나는.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굴절위에 평행하게 지나는. 그랬더니 초점거리 두 개보다 먼 위치에 뭘 갖게 돼? 상을 갖게 돼. 이 상의 위치는 어디에 생겼어? EF보다 큰 영역에 생기는 자 확대된 도리 실상선. 예. 그러면 멀리 있다가 점점 물체가 렌즈 쪽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의 크기는 렌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초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 초점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그려보도록 하자. 오징어도 반 건조 오징어가 맛있는데 지우개도 반 건조 지우개가 잘 지워진다. 지우개가 살짝 젖어 있으니까 되게 잘 지워진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초점의 물체가 있는 경우라. 자, 초점의 위치에 물체가 있는 경우.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불조리에 초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점을 먼저 지나지 못해서 또 다른 라인에서 보는데 거울의 중심으로 가면 얘는 그대로 쭉 뻗어가 무너지지 않아. 역시 두 아이가 서로 어떻게 나타나? 평행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초점에 있으면 상은 어디에 생겨? 무한대의 곳에 생긴다.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상이 맺히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자, 그 안쪽에 물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안쪽에 물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여기 볼록이가 있어. 초점거리에 안쪽에 물체가 있답니다. 초점거리 안쪽에 물체가 있대. 얘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위에 초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야 되는데 못 지나지. 그래서 이렇게 간 광선은 굴절위에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굴절 광선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안 만났을 때는 각각에 대한 연장선을 그려봅니다. 연장선 그리게 되면 이곳에 뭘 갖게 돼? 상을 갖게 하지. 이게 초점거리 안쪽이 이게 돋보기 역할하는 거야. 얘는 자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기지. 얘는 허상이야. 실제로 굴절광선이 만나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오목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목이.
여기는 이렇게 그릴게. 볼록이하고 다르지? 오목해 보이지 왠지 느낌이. 볼록이는 볼록해 보이는데 가운데가 볼록할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얘는 오목하잖아. 실제 이게 광학에서 표시법이야. 실제 표시법이야. 자, 여기 초점에 상관없이 얘들아 초점 좀 갈게. 자, 물체 위치에 관계없이 3을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줬대. 그럼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요, 오목렌즈는 빛을 분산시켜야 돼. 빛을 퍼지게 한단 말이야. 산란시킨단 말이야. 그 F1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자, 그 다음에 얘는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간 광선은 어떻게 돼? 평행하게 지나게 돼. 굴절 광선이 안 만나네? 안 만나면 얘는 어때? 연장선을 보내자는 얘기지. 한 점에 뭘 갖게 해? 3을 갖게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돼? 축소돼. 전기 포상이 생긴다. 오목이,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볼록볼하고 비슷하지. 오목렌즈하고 볼록볼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두 개를 연관시켜서 기억해서 엄청나게 편리하다. 자, 여기서 갑자기 퀴즈.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옛날에 과거 입학 문제도 많이 썼던 문제야. 요새 과거 입학 문제는 과거 시험 볼 때 시절이야. 과거 시험은 참고로 인과 3기까지 시험을 봤어. 자, 그냥 이렇게 보자. 여기 초점거리 2배보다 어느 쪽에 물체를 갖다 놨어. 그러면 이쪽 건너편 쪽에 뭐가 되지? 뭐가 나오지? 상이 생기겠지.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 상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런데 말이지. 거울 이만큼을 가렸어. 이만큼을 가렸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3단계 문제에 가까워. 저 거울이야? 아니, 렌즈를 절반을 이만큼 가렸어. 고무천으로 가렸어. 어떻게 될까? 반만 보이겠지. 반만 보일까? 어떻게 될까? 반만 보일까? 아니요. 안 보일까? 3분의 2만 보여. 3분의 1만 보일까? 보이지 않아. 3분의 1은 또 어떤 의미야? 또 3분의 1이야? 보일까? 보이면 어떻게 보일까? 반만 보일까? 약간 그 똑같이 보일까? 아니 정반대 정반. 이렇게 있을 때 위치만 작도는 그렇잖아. 평행하게 가면은 3점이야. 자, 초점을 지난다.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몰라. 자, 그러면 중심으로 가는 광선은 쭉 갑니다. 만나긴 만나네? 그럼 어떻게 보일까? 반만 보여요. 반만 보일까? 크리게 보일까? 크리게 보인다는 기준은 뭐야?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눈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검정색 위에 있는 여기다 스크린 갖다 놓으면 스크린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연한 빛이 영원히. 검정색 위에 자, 얘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형태는 다 보여요. 다 보이겠지. 다 보여. 하지만 빛의 양이 충분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이거 반그림자네. 반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자, 우리 3단계 지난번에 했던 창원가 문제 없는 사람 질문. 없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저 그거 맞아. 내가 4개? 이거 아니 이거 옛날 거죠. 그거 아니지, 바보야. 저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 봐.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